안녕하세요. 양박사TV 양한나입니다. 오늘은 경남 하동의 다른파도 이강희 대표님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경남 하동에서 주식회사 다른파도를 운영하고 있는 이강희라고 합니다. 파도 맞죠? 파도? 네, 파도입니다. 네, 파도. 웨이브. 네. 웨이브가 맞나요? 파도? 웨이브긴 한데 네. 저희는 이제 영어로는 그냥 PADO 이렇게 적어서 진짜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웨이브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출연하신 셀프파일럿 TV에 출연하신 분이다 보니까 꼭 앞쪽에 같은 질문을 하는데요. 기획서 먼저 보내드린 거 혹시 보셨어요? 네네, 봤습니다. 네, 거기에 얼마만큼 동의가 되시는지. 그러니까 이 동의는 제가 셀프파일럿에 대한 이제 정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이제 평생 직장, 그 다음에 평생 고용의 시대에서 평생 직업의 시대로 왔다가 지금은 셀프파일럿 시대, 자기가 자기 일을 만드는 시대다, 이런 이제 기획 내용을 보내드린 게 있었는데, 보시고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맞아요. 네, 그런 거에 좀 뭔가 좀 뒤따라오는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되게 직업을 많이 바꾸지만은 그러면서도 계속 저의 본질은 놓치지 않아서 살아가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랑 좀 맞닿아 있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잘 흘러갈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강희 대표님이 어떤 경력의 여정이 어떠셨는지, 네. 그리고 그 여정을 가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선택하고 확신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소득을 창출하잖아요. 예,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 세 번째는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다라고 하는 대표님의 철학,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을 나눠볼게요. 저는 이제 대표님의 그 경력에서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이 든 게, 처음에는 게임 개발자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하동에 있단 말이죠. 예, 전혀 그 게임 개발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 현재. 예, 어떻게 게임 개발자가 이 하동에 와서 법인을 하게 되셨는지 지금부터 한번 그 여정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경력을 이제 살펴볼 때는 일과 삶의 이 4개의 방의 그림을 가지고 한번 해봅니다. 여기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X축이 소득 만족도, 그래서 0점에서 10점까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높다.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일의 만족도는 이 Y축, 세로축이죠. 그래서 0점에서 10점 위로 올라갈수록 일의 만족도가 높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게임 개발자로 시작하셨다 그랬죠? 네. 그때는 이 4개의 방 중에서 어디셨는지 자석으로 한번 표시를 해봐 주실래요? 검은색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첫 직장이었고, 그다음에 좀 생각보다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만족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보통에서 조금 좋은 요 정도. 그렇죠. 처음부터 소득이 만족하게 막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소득 만족도가 5점은 조금 넘긴 상태인 거고, 초년생. 일 만족도도. 일은 제가 그때 게임 개발자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뤄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옵니다. 막 밤새 일하고 즐거워하고 막 컵라면 싸놓고. 네, 맞아요. 밤새고. 그래도 좋고. 재밌었어요, 엄청. 그때 게임 개발한 게 몇 개나 프로젝트 몇 개나 참여를 하는 겁니까? 한 2프로젝트를 참여를 했었고, 한 프로젝트는 이제 회사 자체가 코프탁에 상장이 되는 그 시점에 제가 이제 입사를 했었어가지고
뭔가 그 회사 분위기가 와 이제 대박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좋다. 너무 좋았고. 네. 그다음에 그때 분위기도 막 으쌰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하고 네. 또 제가 있었던 팀도 막 출시한 게임이었기 때문에 네. 되게 배우는 것도 많고 네. 막 유저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그거를 좀 경험할 수 있어서 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팀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됐죠. 거기서 그럼 몇 년 계신 거예요? 그 회사에서 이제 한 3년 조금 안 되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가 일의 만족도와 소득 만족도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표님이 마크하신 이 지점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면 상향, 위로 화살표를 그려주시고 낮으면은 아래로 이렇게 중간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삶의 만족도가 어땠나요? 이때 약간 전 시골 출신이라서 이제 시골? 하동? 네, 하동 출신이다 보니까 서울 왔을 때 너무 재미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일은 좀 힘들었지만은 네. 그래도 재밌는 거를 막 처음 경험하는 단계라서 약간 삶은 좀 완전 최상까지는 아니라도 이 정도 이야, 좋습니다. 푸릇푸릇한 막내 꿈나무가 네. 그런 느낌. 원래 게임도 좋아하셨던 거죠? 네, 원래 게임도 좋아했었죠. 아, 게임도 잘하셨어요?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아니, 어떤 게임을 참 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손이나 눈이 빨라야 되는 게임보다는 네. 조금 뭐 만들고 운영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게임들 많이 좋아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주로 여기서 이제 했던 것도 시뮬레이션 게임? 뭐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거보다 조금 그 당시에 핸드폰이 이제 막 나와서 카카오톡 같은 게 활성화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소셜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네. 친구랑 같이 막 밥 키우고 네네네. 뭐 하트 보내주고 뭐 같이 가게 운영하고 네. 뭐 그런 게임 만들었어요. 성향이 조금 맞으셨던 거 어떻게 아닌가요? 보면은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그런. 조금은 성향이 맞는 네.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여기 게임 개발 그 직장에서 막 코스닥 상장을 하고 네네. 네. 이뤄놓고 다른 데로 가셨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프로젝트 팀으로 이제 가게 됐고 네. 네, 그때 이제 당시에 특정 이제 기술이 되게 그러니까 특정 어떤 엔진 게임 개발의 엔진 하나가 되게 유명해지는 엔진이 있었는데 유니티라고 지금은 게임 회사 들어가려면 다 그 유니티라는 걸 배우고 배우거든요.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유니티라는 걸 다룰 수 있는 직원이 회사 안에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규 프로젝트에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된 거죠. 한 1년 정도 일하다가. 유니티를 할 수 있었던 저는 거고. 그때 미리 학교에서 좀 배웠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좀 다룰 줄 아니까 이제 그럼 그 가서 같이 이렇게 알려주면서 해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런데 나왔어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엄청 그때도 열정이 많아서 열심히 막 개발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들이 보통 게임이 막 3개월 만에 만드는 게임들도 요즘 있지만은 제가 그때 맡았던 게임은 RPG 게임이었어가지고 이제 개발 기간이 엄청 긴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거의 2년 정도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근데 이제 2년 해서 출시하기 직전에 회사가 이제 약간 상황이 좀 바뀌면서 이제 팀들이 정리가 된 거죠. 그래갖고 출시하기 직전에 이제 팀이 없어졌어요. 네. 게임 업계는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허무했던 게 뭔가 제가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내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외력으로 뭔가 내가 2년 동안 시간 쏟아부은 게 물거품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약간 좀 허무함이 좀 들었죠. 그랬겠네요. 이제 막내 색싹 꿈나무가 거기서 한 2년 정도 일했으니까 3년 차 정도 됐을 때였는데 네. 이제 좀 실력도 붙고 재밌어지고 되게 많이 기여를 한 열정을 정말 쏟아부은 프로젝트가 이제 하루아침에 뭔가 저희 팀의 상황도 아니고 회사의 상황도 아니고 그냥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다음 날에 갑자기 팀이 없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사회의 이제 쓴맛이나 매운맛은 또 미리 보는 게 단련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디로 가셨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는 대표님이 있는
회사에서 이제 오라고 하셔가지고 네. 이제 그쪽으로 이직을 하게 됐고 이제 조건은 뭐 돈도 더 주는 것도 있었지만은 조금 팀을 이렇게 조금은 뭐라 리드? 그럴까 주도적으로 할 수 네. 있는 그런 팀을 제공하시겠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끌려서 그쪽으로 가게 됐죠. 마크를 좀 해주세요. 어. 같은 게임 개발 쪽이니까 네. 검은색으로 예, 경력이 같으면은 같은 색으로 지금 아, 마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도 사실 일의 만족도도 좋았고 소득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올랐을 것 같아요. 올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어쨌든 제가 회사라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고 어쨌든 그 회사에서 조직으로 일한다는 거에 나의 이제 좀 뭔가 자유도가 없다는 거를 좀 알게 돼서 이제 일 만족도는 조금 떨어지고 대신 이제 소득 만족도를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소득이 한 이 정도라면 또는 한요 정도? 네. 그렇군요. 이때는 삶의 만족도는 어땠나요? 이렇게 똑같이 또 이렇게 화살표로 한번 표시를 해봐 주신다면? 삶의 만족도는 사실 네. 한 이쪽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소득이 올라간 거는 확실히 보이는데 일 네. 만족도나 삶의 만족도가 많이 내려갔네요. 이 삶의 만족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이야기이기도 하고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저는 돈값을 제가 하고 있는가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연봉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더 많이 기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회사 자체가 좀 큰 회사로 가다 보니까 저희 팀이 조직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인지가 더 줄어들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더 열심히 사실 신입 때보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은 더 버니까 회사에서 얻는 즐거움이 오히려 적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방어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적당히 일하고 그냥 돈 많이 주니까 좀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뭔가 일로 저의 만족도를 찾기보다는 그 회사에서 번 돈 가지고 뭐 서핑을 다닌다든지 스키를 다니면서 약간 만족도를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찍이 일과 여가의 밸런스? 일과 삶의 밸런스를 찾는 길로 들어섰네요. 약간 뭐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네.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네. 내가 회사에 완전히 쏟아부어도 위험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회사에서 그걸 겪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게임 개발이라는 게 밤을 새고 건강을 투자하는 일인데 내가 이제 이거를 투자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확실치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경영진들이 저희가 만든 게임을 판단해서 돈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서 고 앤 스탑을 그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거기서 뭔가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그들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그 회사가 원하는 것만 딱 해주고 플러스 알파는 좀 덜하고 그 시간에 여가를 즐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의 열정이 좀 떨어진 상태. 그렇군요. 그러면 나 되게 영리해. 이건 정말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뭐 이렇게 딱 조정을 할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사가 원하는 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선을 딱 유지하고 일도 그만큼 해주고 내가 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은 즐길 시간을 내가 확보하고 네. 굉장히 영리한 직장인의 생활 그렇죠. 이므로 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만 같은데 삶의 만족도는 왜 낮냐? 그게 왜 그랬냐면 저는 취업을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좀 일찍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팀에서 그런 영리한 직장인이 됐을 때 나이가 25, 6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막 들어오는 분들은 신입들이 한 30이나 20대 후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나 되게 한 30 중반 돼서 내가 가정이 있거나 혹은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돈을 모으는 목표가 있거나 이런 삶의 안정을 추구할 때 이런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막 속에서 에너지가 막 들끓는데 이미 영리한 직장인이 돼서 여기서 계속 이거에 대한 커리어를 쭉 이어가면은
약간 그렇게 쭉 살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거, 경험했던 거, 이런 거를 조금 일에 투자를 하지 않는 제 자신이 뭔가 능력이 없다고 좀 느끼고 계속 이제 그런 에너지는 많은데 회사에서 못 쓰니까 그 에너지를 분출하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즐긴 거지 취미생활이 너무 즐거워갖고 돈을 벌고 또 그런 건 아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뭔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언밸런스의 느낌이 네. 있었네요. 네. 뭐 그런 자괴감도 드는 거죠. 내가 진짜 실력이 좋았으면 또 뭐 네. 회사를 바꿀 정도의 뭐 일을 했겠지만 네. 그건 안 되는 거에 대한 자괴감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머리가 좀 복잡했을 것도 네, 같은데, 그럼 이 시기는 몇 년 다니셨나요? 이때가 이제 한 5년 차, 6년 차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게임 개발자로서는 한 6년 정도 네. 생활을 하다가 이때가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경력이 어떻게 이동이 됐나요? 그때가 이제 군대도 이제 끝났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퇴직을 할 수 있는 이제 시기가 좀 와서 이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나오셨다고 네. 했었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퇴직을 하고 좀 창업 스타트업으로 조금 이렇게 커리어를 조금은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창업한 데는 되게 제가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한 4명, 5명 정도 있는 스타트업에 가서 뭐 잠깐 또 일해보고 네. 또 친구랑 또 창업해가지고 그 회사는 지금은 엄청 잘 되고 있는데 조기 창업자로 이제 가서 이제 밑단 만들어보는 일을 하고 했는데 약간 좀 마음이 안 채워지는 느낌 있어서 아 내가 그냥 게임 비즈니스 자체를 조금 싫어할 수도 있는구나 왜 그러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게임 개발자가 됐던 이유는 이 게임이라는 게 예술과 기술을 합쳐서 조금 사람들한테 영화보다 선택지가 있는 재미를 주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해서 좋아했던 건데 이제 한국의 혹은 게임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저 유저의 주머니에서 돈을 좀 이렇게 벌 수 있을까를 훨씬 더 고민하는 게 좀 뭔가 그거를 잘 고민하고 하는 일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경영이라고 하는 게임 네, 산업이라고 게임 산업, 하는 곳에 그쵸. 눈을 떴네요. 네, 그러니까 게임 산업과 게임이라는 거는 되게 다른 거고 뭐 인디 게임 개발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만큼의 열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프로그래머라는 기술을 가지고 조금 더 뭔가 사람들 삶에 도움이 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바꾸고 싶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 그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젊으니까 좀 외국에 나가가지고 약간 디지털 노마드처럼 네. 약간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그런 신흥 시장들이 저는 너무 부러웠거든요. 네. 한국은 청년들이 없어진다 해갖고 막 에너지가 좀 없는 느낌인데 뭔가 태국이나 베트남에 있는 이런 창업하거나 혹은 그런 대학생들 보면은 뭔가 미래가 엄청 있어 보이는 느낌이 좀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좀 일을 해보고 싶다. 디지털 노마드를 좀 살아보고 싶다. 네. 이제 그렇게 커리어를 결정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집도 이제 집을 전세를 이제 계약도 끝내고 약간 짐도 싸고 버릴 건 버리고 이제 신변 정리를 이제 하고 있었죠. 그때가 몇 년도? 그때가 이제 2019년도고요. 2019년 8월 9월이었어요. 나에게 어떤 운명이 닥칠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네. 코로나가 이제 그때 이제 터진 거죠. 그래서 네. 하늘길 다 막히고 완전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일단 짐들은 다 쌌고 그래서 고향으로 일단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게 커리어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러면은 한 19년도 말 정도에 내려와서 네. 20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보냈습니까? 고향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뭐 어쨌든 돈은 벌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서울에서 외주처럼 일 들어오는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때 창업했던 팀을 마무리는 못 지은 상태라서 약간 재택근무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2000년대 초를 좀 2020년 초를 좀 보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가 한 3개월 안에 끝나거나 이런 문제가 이제 아니라는 거가 이제 그때 좀 느껴져서 장기적인 거구나 해서 이제 그럼 서울 다시 올라가기에는 좀 쪽팔린 거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나 이제 갈게 하고 다 인사했는데 다시 또 서울 올라가면은 좀 쪽팔린 것도 있고 약간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뭔가 해봐야 되겠다 하고 막 직업도 찾아봤어요. 근데 네. 이게 진짜 웃긴 게 제가 나가고 나서 코로나 시기에 이제 투자를 많이 받으면서 회사들이 네. 월급을 엄청 개발자들 올려주면서도 네. 개발자가 없어가지고 막 제가 다니던 회사도 막 연봉을 모든 개발자들한테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올려주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직전에 이제 저는 회사를 이런. 한 건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개발자가 귀한 시대였는데 네. 이 지방에는 개발자가 직장을 구할 곳이 없는 거예요. 뭐 게임 개발 회사도 제일 가까운 데가 뭐 부산, 창원 이런 데 있고 똑같네요. 그럼 네. 서울에도 개발자가 없어서 올려주고 네. 여기도 개발자가 없고. 여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잉여인간. 그래서 저는 되게 서울에서 약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이제 하동에 왔는데 농사도 못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저도 알바도 안 해봐가지고 한 번도 여기서 뭐 이렇게 알바를 하는 것도 좀 겁나고 그래서 이제 있다가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가들이 매물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가 하나를 부모님이 먼저 계약을 좀 해놨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몰라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찰나에 제가 카페를 한번 해보겠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카페를 차리게 된 거죠. 코로나 때 그냥 카페가 다 문을 닫는데 참 용감하시네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진짜 역설적이게도 서울에는 코로나가 난리가 나니까 하동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었거든요. 청정 지역. 네, 청정 지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놀러를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동에 있는 카페들은 그때가 좀 성수기. 이런. 네, 약간 그래서 나도 지금 여기 딱 타이밍에 창업을 하면은 돈을 좀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아쉬웠던 거는 항상 하동에 뭔가 들어오면은 지금도 시범빵 유행이 다 지났잖아요. 네. 근데 어제 저희한테 와서 시범빵 막 창업하라고 막 이런 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동은 항상 한 서울에 비해서 5년 뒤에 약간 유행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동에 5년이나. 맥도날드, 버거킹이 막 유행을 하면 하동에는 그나마 뭐 롯데리아 정도 들어오고 뭐 올리브영 이런 데는 아예 없고 아직도 이런 게 전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그 디저트 중에 하나가 그 노티드 도넛이라고 이제 안에 크림을 채운 도넛이었는데 제가 이제 인근에 광양 맘카페, 뭐 여수 맘카페 이런 데 쳐보니까 그 지역, 광양, 여수, 진주 이 지역에도 그거를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거 먹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스타에서 유행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템은 좀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하동에 좀 놀러 왔는데 이거를 그냥 공장에서 파는 크림보다는 지역의 원물이 좀 들어간 거를 크림으로 만들면 더 좀 관광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그럼 그런 크림들 빵은 하나를 만들 때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해서 이제 오픈을 했고 또 테이크아웃 전문으로 했어요. 그 코로나 있으니까. 그래서 작은 평수에 되게 작게 시작을 했고요. 한 창업 비용 1,000만 원도 안 들여서 이제 했고.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근데 네. 아무리 IT 전문가여서 막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되겠다라고 해서 되게 막 쉽게 진행된 것 같은데 사실 막 빵을 만들고 막 이런 요식업을 해본 경험은 없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준비 기간 얼마나 걸렸어요? 4월에 준비해서 9월에 오픈을 했거든요. 준비 기간 5개월이나 5개월 정도. 좀 걸렸네요. 네. 일단 레시피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서 그 레시피를 정말 잘 가르쳐준다는 뭐 선생님이 있어서 대구에 가서 이제 좀 비싼 돈 내고 레시피를 일단 기본적으로 배워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빵 레시피를 가르쳐 주신 건데 크림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크림 개발하는 데 또 시간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아예 카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서울에서 좀 카페 알바를 오래 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음료 만드는 거, 뭐 접객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좀 배워서 제가 그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약간 저는 그 개발자다 보니까 린 스타트업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고 손님들이 원하는 걸로 좀 가는 걸 좀 좋아해서 최대한 가정용 커피 머신 그냥 하나에 그냥 인테리어도 거의 없이 그냥 간이 테이블
그다음에 뭐 빵 튀기는 것도 기계 안 사고 그냥 가정용 튀김기, 뭐 그다음에 뭐 발효통 같은 것도 막 사야 되는데 그냥 김치통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일단 빨리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그때부터 커피 머신 바꾸고, 그다음에 뭐 빵 기계도 바꾸고 반죽기도 사고 이런 식으로 좀. 아, 그렇게 준비를 해도 한 5개월이 걸렸다. 네네네. 그게 달달 하동이죠. 네, 그게 달달하다. 아, 그럼 달달 하동 한번 마크해보고 갈까요? 네. 예, 이게 게임 개발자로 크게 보면 이게 2번 정도 옮긴 거라고 할 수 있고, 코로나 이후에 2000년도에 달달 하동을 하동에서 열게 됩니다. 그거는 완전히 이때 경력하고는 다른 거라 네네. 달달하게 노란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네. 네. 일단 네.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게 게임 비즈니스는 2년을 준비해도 게임이 안 나오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 요거는 도넛 그날 만들면 그날 팔리고 먹자마자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게 바로 보여. 네, 바로 보여서 네. 일의 만족도가 되게 좋았어요. 아. 좋았는데 네. 돈 매출은 좋았지만은 뭐 알바비 떼고 재료비 떼고 나면은 사실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은 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소득은 좀 만족도가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적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어디 매거진에서 나온 거 보면은 당시에 매출이 꽤 높았던 걸로 아는데 1년에 공개해 1억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연매출 1년 1억? 한 매장 크기는 한 7평 정도 매장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두 명에서 운영하는 매장이었는데 월에 한 1,000만 원 정도? 네. 그러면 작은 게 아니지 않나요? 작지는 않죠. 근데 네. 일단 원가율도 좀 높은 제품이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빵을 만드는 업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실제 장사하는 시간은 12시부터 6시라도 일을 하는 준비하죠. 시간은 새벽 7시부터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시간 대비 소득으로 따지면은 사실 최저임금에 거의 이제 근접하는 정도의 소득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알바가 돈을 더 많이 벌 때도 있었고요. 아, 이런. 어쨌든 돈을 네. 들여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일의 만족도는 좋았으나 소득 만족도는 좀 낮은 편이었다. 어느 정도. 아하. 이때는 그 삶의 만족도는 어떠셨습니까? 이 삶의 만족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일어나면은 할 일 딱 정해져 있고 일한 만큼 딱 돈 벌 수 있고 네. 주말엔 또 휴일날은 명확하게 쉴 수 있고 일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표시를 해주세요. 또 최상까지는 진짜 최상이 잘 없는 것 같은데 네. 이 달달 하동 같은 경우에는 몇 년 하셨나요? 2년 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2년 반. 적지 않네요. 준비 기간 빼고 2년 반이요? 네, 준비 기간 포함해 3년 된 것 같긴 한데.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이렇게 잘 되는 달달 하동을 접고 다른 일로 넘어갔다. 네. 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아쉬워했다. 그걸 왜 접니?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약간 비슷한데요. 네. 이게 이제 하동 자체가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네. 이제 시즌에는 돈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평균 쳤을 때 월 1,000인데 진짜 잘 되는 뭐 달에는 막 1,500도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있지만 겨울이 되면은 정말 하루에 손님 막 2팀이 있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편차가 하는 크네요. 편차가 큰 거죠. 그런 부분들 좀 없애기 위해서 빵집도 이제 하동 읍내에 주민들 대상으로 하면 이제 편차는 별로 없을 테니까 네. 만들어보고 했는데 제가 느낄 때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요식업 전문가도 아니다 보고 그냥 제가 가진 자본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작은 매장들만 계속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출 늘어나더라도 인건비도 동시에 오르고 재료값은 또 막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막 이런 게 일어났는데 제가 하는 업 자체가 수입 제품들이 거의 원재료로 대부분 들어가다 보니까 밀가루가 정말 진짜 2배 오른다라는 그랬죠. 그게 진짜 2배로 오르더라고요. 그다음에 막 도넛 하는데 식용유도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고 버터, 뭐 계란. 그러니까 이제 원가율이 점점 높아지는데 인건비는 또 계속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올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하동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알바생을 구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면 제가 만드는 것까지 맛이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은 그분들이 계속 있어 주시진 않으니까 이게 길게 하기에는 어려운 비즈니스구나 라는 걸 조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카페를 정말 하고 싶어서 또 차렸으면은 모르겠는데, 원래 저는 이제 그 개발자고. 네, 개발자고 어떻게 보면 먹고 살려고 이제 시작했던 건데, 제가 그거를 좀 무리하게 확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측면도 있었고, 네, 재밌는 거 당연히 네. 재미는 있었는데, 네, 재밌는 측면도 있었지만 환경적으로 지금 이제 전쟁 때문에 많은 그 식재료 네. 원가가 상승했고 인건비도 상승하기도 했고 또 이제 아르바이트가 들쭉날쭉하는 네. 거죠. 일하는 그 기간들이. 네. 그러니까 계속 지속하기에는 영향이 많은 거죠. 네. 예. 차라리 달달하동 하나를 그냥 저 혼자서만 운영하는 카페로 세팅을 하면은 그냥 뭐 월에 200만 원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또 이제 저는 거기에서는 만족을 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확장을 했는데 네. 더 돈이 안 되는 아이러니한 매출은 늘고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 어떻게 지금의 이 다른 파도를 열게 되셨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까지 한번 이어볼게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건데요. 선을 한번 제가 이어보고 얘기를 계속해 나갈게요. 이렇게 세 번째로 가고 나서 네 번째 다른 파도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네. 초반이랑 후반이랑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이렇게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한계가 명확히 보였고 그것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되게 재미없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의 만족도가 확 떨어지고 소득도 조금 더 떨어진 상태가 이제 된 거죠. 이렇게 점점 좀 내려가고 다가오고 있는 중이었죠. 중에 근데 이제 그때 어떤 분이 손님으로 오셨냐면은 네.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이 손님으로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저보다 훨씬까지 아니고 무슨 나이가 저보다 적었고, 신기한 게 저는 여기 하동에 내려왔을 때 제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전공 커리어를 포기하고 그냥 카페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동에서 서울의 높은 생활비를 내는 게 힘들어서 월급을 많이 벌어도 돈이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하동을 제가 살아보니까 생활비가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노트북만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서울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디지털 노마드 네, 바로 디지털 노마드 같은 거를 하동에서 하는 것도 조금 수익성 측면에서는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와중에 정말 그거를 하고 있는 진정 분이 디지털 노마드를 만난 거야. 그런 느낌. 내가 하는 본인은 그런 가게에서. 단어도 모르는데 와서 맨날 이제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이제 막 어떤 청년 모임 같은 데서 이제 보게 돼서 이제 이렇게 자주 왕래를 하다가 이제 저희 가게에서 이제 일을 자주 했었고요. 제가 막 하도 내려갈 때 태워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서 물어봤죠. 얼마 버냐? 좀 잘 버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하면서 그냥 이제 무슨 일 하는데?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데 막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니까 되게 뭔가 일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 자체가 네. 왜 나는 그걸 생각 못했을까라는 이제 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같이 하동에서 저 같은 소상공인 분들을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청소년들한테 소개시켜주는 프로젝트 같은 거나 다양한 이제 좀 청년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요? 지역에 활력을 내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약간 취미처럼 했어요. 돈 버는 거랑은 상관없이 둘 다 본업은 따로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을 그 친구랑 저랑 주도로 다른 지역의 청년분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따로 돈을 버는 일은 그걸로 돈을 버나요? 그거로 따로 돈을 벌지는 않았었죠. 근데도 막 같이 하나요? 같이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2명밖에 안 남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둘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레퍼런스를 쌓아오면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관점이었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디자인 레퍼런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창업을 나중에 다른 걸 하더라도 이런 레퍼런스 있으면은 할 수 있다는데 나머지 이제 청년분들은 다들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참여도는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의도가 명확한 전략적 파트너. 네. 네. 근데 게다가 마음도 맞아. 네. 그래서 이제 하다가
그냥 창업을 해보자. 내가 창업을 하면은 같이 빵집이랑 뭐 달달아동도 좀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아니면 내가 소상공인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걸 해보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아이템보다는 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이 괜찮으면 어떤 아이템이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팀 작업을 많이 해봤죠, 개발자. 네, 네. 그래서 일단 같이 창업을 해보자. 네. 뭐 할 건데? 라고 물었을 때 그건 나중에 생각해볼게 하고 그래서 창업을 먼저 했어요, 문터테를. 네. 그리고 이제 좀 찾아보니까 네. 청년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이 이제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그거를 시작하게 된 게 이제 다른 파도라는 회사에 다시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매출적인 부분은 그 같이 창업하신 디자이너 분이 이사님이 따오는 일들이 거의 매출의 전부였고 네. 제가 약간 거기에 묻어가는 구조였었죠, 초반에.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초기였던 것 같아요. 그분도 하동 분이셨어요? 네, 하동분. 그럼 다른 파도라고 이름을 지은 그 이유가 있으세요? 파도는 파도인데 다른 파도. 저희가 네. 저랑 이제 그분이랑 가장 일치했던 시각은 뭐냐면,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런 디자인이나 IT 기술들의 창업들은 도시에서 많이 하거나 혹은 그런 전공을 가진 분들은 다 도시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여기서 느꼈던 게 하동의 기술 필요하겠는데 가 있었고 그분도 디자인이 너무너무 필요해서 자기는 여기서 일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들 서울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먼저 하동이나 이런 지역의 문제나 지역의 이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라는 게 이제 우리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다르다라는 이제 좀 그런 뭔가 앞에 그걸 쓰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하동도 대부분 놀러 오게 되면은 지리산 섬진강 그 네. 근처에 있는 데만 가거든요. 근데 하동이 그 바다도 있어요. 어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천개도 있고 수협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남들이 다 마찬 하동에서도 이런 섬진강과 지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네. 좀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동의 이미지가 그린인데 조금 저희는 파란 색깔을 좀 쓰고 싶어서 이제 파도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물결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퍼지는 느낌이 들어서 좀 전략적으로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죠. 다른 파문을 우리가 좀 일으켜보자, 네, 하동에서. 지역에서 이제 시작하는 좀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의미를 하는 거죠. 이름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네 번째 달달 하동을 하고 하시면서 만났던 디자이너 분하고 네네.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네. 몇 번 이제 프로젝트를 해왔는데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파도를 만들기로 했다. 근데 이제 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네. 하는 일을 먼저 안 정하고 그냥 팀만 이뤘다 보니까 이제 되게 마치 그 좋은 일로 시작했던 관계들, 좋은 게 좋은 걸 하는 관계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면서 이제 되게 사람한테도 많이 상처를 받거나 하는 일들도 좀 많았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가 빌부터 사는 느낌이다 보니까 소득도 많이 떨어지고 좀 일의 만족도도 그 달달하던 때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창업했을 때 이제 이사님, 저 플러스가 돼서 1 플러스 1이 당연히 2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1 플러스 1이 2가 일이에요? 안 되고 1도 안 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소득도 좀 떨어지고 처음엔 되게 네. 당황하셨겠네요. 네, 의기소침해졌던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일의 만족도도 조금 내려갔고 소득 만족도도 내려갔고 예, 창업이 처음부터 이 4개의 방에 있을 때 창업이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지는 못하잖아요. 소득도 뭐 그럴 수 많고 있죠. 일의 네. 만족도도 많은 예. 정말로 재밌는 것은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여기 이쪽에 있는 방을 이제 보통 1번 방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 1번 방으로 가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4번 방이나 2번 방을 거쳐서 가더라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파도 여기 4번 방에서 시작했다. 방, 예. 저 완전 4번 방이었어요. 그때는 삶의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삶의 만족도도 엄청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일은 진짜 많이 하고 바쁘고 정신없고 한데 거의 네, 무의미하게 일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삶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거의 최악. 진짜요? 최악 오브 최악. 어떤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가 지금 몇 년도예요, 그럼? 2022년 2년 전 말 2022년도. 이때를 어떻게 넘겨 오셨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네. 안 끝나는 줄 그러니까 언제 다들 조언을 구하러 좀 다녔거든요. 저도 원래 남들한테 네. 제 힘든 거 잘 얘기 잘 안 하고 조언도 안 구하는데 그때 어른들 찾아가서 되게 원래 이렇게 창업이 힘든 거예요. 또 많이 물어보고 그랬는데 다들 버티래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고. 그렇죠. 근데 언제까지 버텨야 될지 알면은 네. 버틸 텐데 네. 언제까지 버텨야 되니까 그건 네 학에 따라 다르지. 막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막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해서 나도 아직 버티고 있는 중이야 사실은 막 이러니까 이게 도움이 안 더 우울해지고 막. 근데 이제 지금은 그분들이 왜 그런 얘기 했는지 그때보다는 더 이해는 한 것 같아요. 비슷한 이강희 대표님하고 비슷한 사람이 와서 찾아와서 지금 물어본다면 이게 진짜 창업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 어떡하죠?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저도 진짜 얄밉게도 버티라고 할 것 같아요. 일단 버텨라. 대체 언제까지요? 그러면 저도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좀 네.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거는 네. 취업도 제가 원하는 데막 됐고 네. 원래 꿈이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바로 됐고 그 다음에 돈도 나름대로 젊은 나이에 비해서 많이 벌었고 한 번도 막 면접 같은 데서 떨어진 적이 없고 되게 제 마음대로 잘 됐거든요. 네. 막 카페 차렸을 때도 되게 잘 됐고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쉬운 거지 약간 되게 건방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쓴맛. 안 되는 경험만 연속해서 해보는 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네. 너무 당황스럽고 이제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지? 싶었던 거죠. 그런데 2022년도를 힘들게 보내고 23년도 원래 그 행안부의 청년마을 만들기라고 네네. 하는 게 3년 지원이잖아요. 네네. 1년에 2억씩 해서 지금 3년 차인 거죠. 22년, 네네. 23년, 24년. 예. 그래서 22년 첫 해년도에 뭣도 모르고 일단 해서 덜컥 됐는데 네네. 예. 굉장히 힘들었다. 그렇죠. 네. 진짜 신기하게도 버티다 보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엄청 힘든 일을 겪으니까 그 뒤에 다시 오는 거는 좀 덜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 건 또 덜 힘들고 그러니까 힘든 양은 되게 비슷한데 그 힘듦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이제 점점 반반씩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상황이 괜찮아지니까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또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좀 제가 조금은 낙천적인 편이라서 이제 원래 저의 모습을 조금 찾아가게 되니까 이제 하동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가 이제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에서 농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하시는 어떤 형을 만나게 됐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완전 납득이 됐는데 강희야 네가 하는 일은 되게 좋고 나중에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하동에 그런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너가 창업을 했으면 시장을 봐야 되는데 하동이나 이 지방에 어떤 소프트웨어나 디자인으로 뭔가 공급해주는 회사들은 대부분 관공서한테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들은 있지만 너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알겠지만 아직은 시장이 없고 어쨌든 지역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은 지역에서 가장 큰 어떤 산업이나 시장이 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도 되게 게임을 만들 때는 시장 분석을 철저히 했었거든요. 게임만 하더라도 장르가 엄청나게 많고 연령별로 아는 게 다르니까. 근데 제가 창업을 하면서 그걸 안 했다라는 걸 이제 좀 깨달은 느낌? 망치를 두들겨. 네, 그래서 이런. 그럼 농업으로 분야를 우리가 되게 섹터를 좁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역에 이제 농업으로 돈을 벌고 다니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거나 만났어요. 공부를 하게 됐고 그분들이 어떤 게 불편한지에 대해서 좀 많이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농업으로 지금 만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을 만나셨는지 좀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 그러니까 뭐 농산물을 경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걸로 업을 가공하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다양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찾아다니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 일단 저는 하동이 고향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쉬운 면은 있었지만은 네. 무작정 찾아간 분들도 있고요. 네. 1차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 잘 제가 모르기도 하지만은 약간 비즈니스기보다는 그냥 그분의 삶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게 농민이 있고 농촌이 있고 뭐 농업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농촌이나 농민은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고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농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는 농업회사 법인 분들을 좀 많이 찾으러 다녔고요. 거기에서 이제 하동에서 이유식 기업을 크게 하시는 분, 이유식? 네, 그리고 냉동김밥 만드시는 분, 밤을 가공하시는 분, 매실청 만드시는 분, 이런 그래도 50억 이상의 그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을 좀 만났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그냥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았나요? 아니면 네, 그렇기도 하고 지역에 아시는 분 통해서 이제 가기도 했었고 또 저희가 청년마을이라는 사업을 하니까 그렇죠. 이제 멘토링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한테 저도 가서 배우는 거죠. 그럼 이제 사실 멘토링 하시는 분들은 되게 성공 스토리네라고 듣는데 저는 되게 힘든 일을 겪어보니까 사업의 어려움을 아니까 그분의 스토리들이 더 와닿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막 직원이 막 30명이었는데 그분들 다 잘라야 되는 수준까지 왔다가 또 기회회생해가지고 또 하시는 분의 스토리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의 공통점은 어쨌든 지역에 있는 농산물 자체를 되게 가공을 해서 직업을 많이 만든다라는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각보다 그분들은 젊은 분들이다 보니까 자기 회사를 개선하고 싶은 의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엑셀로 혹은 한글로 어떤 뭐 위생 점검을 위한 서류들을 만들고 있는데 너는 개발자잖아. 그러면 요거를 좀 자동화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줘. 내가 좀 써보고 계속 개선을 해줄게.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트이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젊은 청년 농업인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항상 니즈가 뭐냐면 디자인을 맡기고 싶은데 하동에는 디자이너가 없고 진주나 창원 같은 업체에 맡기면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전화로만 소통하거나 메일로만 소통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찾아와가지고 정말로 이 제품에 대해 막 먹어보고 막 이거는 요런 게 좋고요. 뭐 대표님 스토리가 요래서 좋고요. 이런 공감해주는 업체가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농업 쪽 브랜딩이나 패키지 개발, 상세 페이지, 뭐 판매 대행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을 조금씩 따게 되면서 이제 뭔가 방향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지역의 농업에 약간 우리가 조금 더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자. 그걸로 돈을 벌자. 아는 형을 만났더니 지금 시장을 좀 봐라. 그러니까 디자이너와 IT 종사자 이 역량이 있는 두 청년이 만나서 여기 다른 파도를 좀 일으켜보고 싶다라고 얘기한 의욕은 좋으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터전이 어떠한지 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듣고 농업법인을 하고 있는 경영자들을 좀 만나면서 어떤 곳은 즉석에서 일감을 던져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우리 디자이너와 IT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터득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게 이제 2022년 네, 2020년 말까지 이제 거의 첫 해에서 말까지 그런 과정들을 계속 좀 겪으면서 뭔가 이때까지 뭔가 의미를 부여한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좀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지역에는 기술이 필요해요. 아무도 안 하지 않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어떤 걸 원하는지는 제가 안 들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실수요가 뭔지 이제 알게 되었고 그들의 이제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기술을 원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엄청 대단한 디자인을 원하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엄청 필요했다라는 건 저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뭐가 필요하냐, 뭐 더 해줄까, 뭐 이런 것도 하게 됐고,
또 저희도 그게 산업의 어느 축을 담당하는지를 이제 정의를 내리기 시작했고, 그러면 농업이라는 거는 제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유통을 하는 사람이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뉘네. 우리가 하는 업은 일단 유통 쪽에 있고 유통이라는 밸류 체인 쪽에서도 소비자랑 맞닿는 부분들을 하고 있네. 그럼 우린 여기서부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좀 세워서 이제 유통업에 대한 공부도 하기 좀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농산물들이 어떤 과정으로 국내에서 유통이 되는지, 농산물들 가공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온라인에서 어떤 식품을 파시는 분들은 어떻게 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디자인이나 IT를 하니까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고 잘할 수 있겠다는 좀 자신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파악,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됐고, 그 농업법인들을 만나면서 어떤 일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 일들을 하고, 우리가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이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일들을 좀 더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직접 자기가 그것을 실행해 보기도 하는 경험,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것이 이제 1차 년도에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돈도 받으면서 공부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파일럿도 하면서 정말 청년 너무 좋습니다. 네, 좀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처음 이제 뭔가 일을 하려고 그 시장에 처음 들어가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경력을 전환하는 것도 처음인 거죠. 이렇게 맞습니다. 처음 하려고 할 때에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분석과 내 역량을 어디다 투여해야 비즈니스가 되는 것인지 그 시장도 공부하고 거기에 실제로 적용해보고 하는 그것을 다 일련의 파일럿 과정, 셀프 파일럿 과정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과정을 할 때에는 이렇게 소득 만족도와 일 만족도가 굉장히 낮고 삶의 만족도도 낮았으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더 고통스러웠으나 일단 다 그런 거다. 네, 다 그런 것 같은데요. 버텨나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값지다.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은 더 구체적인 일을 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 구체적인 일을 맡기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서 어쨌든 1년 차에 비해서 2년 차에는 매출이 늘었고 올해도 더 한 2배 이상은 하게 좀 노력을 하는 그런 뭔가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에 대한 만족도도 좀 높아졌고 과거보다는 소득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한 요 정도로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의 만족도는 조금 더 달달하동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소득은 아직은 부족해요. 뭐라 해야 될까? 카페를 했을 때보다는. 소득을, 매출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건 소득의 만족도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좀 다를 수도 있겠으나 그 매출이 내가 10억이어도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용인이 막 1000명이야 막. 올해는 이제 매출을 이제 작년에 매출을 4억 원 정도를 했었고. 이때 첫 해에는요, 22년도에는. 그때는 거의 한 1억, 그러니까 3억, 이게 좀 약간 편집 필요할 수 있는데 1, 4년도에는 1억 조금 안 되게 했던 것 같고요. 2년 차에는 2억 조금 넘게 한 것 같아요. 두 배는 올랐네요. 그럼에도 아직도 나는 만족하지 않고 배가 고프다. 어쨌든 사업을 하는 이유는 자영업보다는 많이 벌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영업을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영업보다 훨씬 대신 돈이 안정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회사가 저한테 월급을 주는 단계까지 왔고요. 자영업은 한 달 벌어 한 달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보다는 아직 못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게 저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소득, 그때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만족도는 한 이런 정도는 됐는데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죠. 네네. 네네. 그러면 이때 지금 삶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나요? 화살표로 그려본다면? 지금은 조금 회사의 시스템도 조금은 잡혀서 옛날만큼 야근도 좀 적게 하고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긴 것 같아서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4번째에서 5번째까지 선을 좀 이어보면 여기에서 지금 맨 처음에 개발자로 있었던 1기, 2기를 조금 나눠보고 그 다음에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가 계기가 되었고 또 개발자 마지막 막바지에 여러 가지 그 심경의 변화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하동으로 내려와서 도넛 가게, 디저트 가게를 했는데 무척 좋았고 만족도도 높았고 소득도 좋았으나 점점 이제 갈수록 이제 이 업이 나의 계속된 삶에 계속될 직업은 아니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인물을 만납니다. 그래서 같이 창업을 하고 행안부의 그 하동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덜컥 네. 돼버리면서 처음에는 준비 없이 되었던 터라 네. 이것저것 공부하고 파일럿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2번째 해로 올라오면서 일단 일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자기의 비즈니스의 그 모델을 찾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찾았는데 네. 구현을 아직은 못한. 그래서 이제 구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기대감이 오래 있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거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부에서 네.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길은 네. 지금 검은색과 달달하동 잠깐 넘어가는 요 경력 말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경력으로 이렇게 경력이 바뀌었는데 네. 지금 이 바뀐 이 경력은 앞으로도 쭉 갈 것 같습니까? 나의 진로다 이렇게 확신이 드나요? 네,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전도 있다고 생각하고 네. 특히 라이프 스타일 면에서도 저한테 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농업이라는 일 자체가. 아.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자연 네. 좋아하는데 네, 그런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 아, 그러면 이 비즈니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인가요? 요즘은 어떤 정의를 하냐면 네. 조금 맛있는 먹거리를 한국이나 혹은 저는 세계로도 넘어가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에 아직도 좀 괜찮은 먹거리들이 많고 그거를 전국 혹은 세계로 좀 이렇게 퍼뜨려 나가는 일을 하고 싶다. 대기업이 지금까지는 식품 산업을 주도했지만 네. 앞으로의 식품 산업은 좀 지역에 정말 창업하신 분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싶어요. 아, 지역에서 창업하신 분들? 네, 지역에서 창업해서 멋있는 제품, 괜찮은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러니까 좀 대기업이 약간 좀 이때까지는 브랜딩을 했고 브랜딩을 마케팅을 해서 하고 한 제품만 좀 판매 파는 유통을 느낌이었다면은 네. 이제 다양해지는 그런 식습관, 뭐 발전하는 그런 소비 의식에 맞춰서 농촌도 어떻게 보면은 도시와 농촌의 그 격차가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시는 도시인데 농촌은 아직도 한 2000년대에 머물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좀 개선을 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식품 공장과 하동에 있는 식품 공장이 경쟁하더라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더 괜찮은 먹거리들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괜찮은 먹거리를 전국으로 세계로 네. 뻗어나가게 네. 하는 역할을 하겠다. 네. 그런 회사이다.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 비즈니스 모델하고 수입 창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동 최천반댁에 있는 빅페리컴즈라는 가게입니다. 하동에 놀러 오신 분들이 저녁 숙소에서 드실 수 있는 다양한 술과 그 다음에 먹거리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전통주랑 로컬 푸드들도 다루고 있고요. 또 하동에서 만드는 다양한 제품들, 이런 생강청이나 녹차 이런 것들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가 팔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 놀러 와주세요.